요즘 미국 증시와 한국 증시는 기분 좋은 역동조화. 다시 말하면 미국은 계속 이번 주 내내 조정 장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우리는 반대로 올라가고 있죠. 뭐든 어떻습니까? 1분기 윈도우 드레싱이든 3월 말 윈도우 드레싱이든 뭐든 좋습니다. 일단 오늘까지도 1900포인트 후반대까지 바짝 또 치고 올라와 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다음 주죠. 이렇게 윈도우 드레싱을 올려놓고 나서 다음 주 하루 이틀 만에 다 빼버리면 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지금 생각하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오늘 우리 윈도우 드레싱 더해지면서 코스피 1900 후반대 지켜내면서 일단 마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밤부터 미국이 반등하기 시작해서 다음 주까지 계속 반등이 이어지면 우리가 그대로 그걸 또 따라가면서 최소한 많이 밀리지는 않고 그냥 차익 실현 약간 맞으면서 기존의 상승분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이런 게 가장 해피한 시나리오입니다. 지켜봐야 되겠죠. 어쨌든 오늘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자, 미증시 하락을 오늘도 신경 쓰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블룸버그 통신의 마감 브리핑 보시죠. 사실 우리 글로벌 마켓 나우에서는 어제 이미 전해드렸었죠. 미국 어제 마감하고 나온 이슈였으니까 오늘 반영이 됐죠. 바로 연준 스트레스 테스트 2탄, 즉 30개 월가 은행들의 재정안이었는데요. 그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시티그룹을 비롯해서 5개사가 거절 통보를 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금융주하고 기술주가 매도 우위가 여전했다. 가장 대형주인 시티그룹은 오늘 5.4% 빠졌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기술주 차익 실현 매도세는 오늘도 특별히 진정되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미국 경제지표도 시장에 그다지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하지는 못했는데요. 그래도 미국 GDP, 요건 또 안 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미 상무부에서 직접 제공한 자료를 보시죠. 일단 미국의 GDP는 3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 3번의 명칭을 잠정치, 수정치, 확정치 이렇게도 하기도 하고 속보치, 수정치 이렇게도 부르는 몸은 어떻습니까? 어쨌든 이번이 3번째 최종 결과라는 거고요. 일단 헤드라인 넘버는 보니까 2.6% 성장률 기록을 했네요. 예상치는 두 번째 결과보다는 많이 올라갔을 것이라고 해서 2.7% 내다 봤는데 여기에는 약간 못 미쳤습니다. 어떤 연유였는지 밑에 내려가서 항목별로 조금 큰 그림만 체크를 해보시죠. 일단 이번에 명암이 있는데요. 명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개인 소비. 연말 쇼핑 시즌이 들어있는 4분기이기도 했고요. 3분기 대비해서 훨씬 큰 3.3% 증가를 기록했고요. 대신에 12월부터 날씨 탓이 좀 있었잖아요. 한파와 폭설이 12월부터 왔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그리고 이사철 비수기라는 걸 좀 감안할 때 고정 투자 가운데서 주거용 부동산 쪽이 마이너스 7.9% 나왔고 그 다음에 미 정부 지출이 마이너스 5.2%. 정부 지출 같은 경우에는 쭉 보시다시피 플러스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만 이번에 좀 폭이 컸다는 거죠. 요 정도의 이제 특징을 살펴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제 항상 이 어떤 지표는 꿈보다 해몽이라고 시장의 평가나 이 여론이 중요한데요. 외신 두 편하고 전문가 의견 각각 보겠습니다. 먼저 포브스지 보실까요? 외국 영화에서 나쁜 소식과 좋은 소식이 있다. 어떤 것부터 들을래? 그러면 보통 나쁜 소식부터 듣겠다고 하죠. 이번 미국 4분기 GDP에 대해서 찬반 양론이 있는데요. 일단 조금 부정적인 의견을 보시면은 2.6%, 소비 3.3%, 이런 수치 외에는 추세적인 성장을 현재 자리 잡았다고 판단하기가 좀 힘들다는데요. 전문가 의견 두 편 바로 밑에 있는데 해석을 해놨습니다. 읽어보실까요? 율러 허밀스 노스 아메리카 이쪽이 먼저 얘기했는데 결국 소비와 투자의 시소타기였다. 이번 결과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은 미국 GDP 같은 경우는 설비 투자가 줄어드는 시기에는 소비가 늘어나고 소비가 또 늘어나는 시기에는 설비 투자가 감소하는 식으로 계속 본전치기만 거듭하고 있다. 근데 문제는 4분기는 이미 과거지사고 이제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1분기, 이 1분기 GDP에서 날씨 영향을 더 많이 받은 이 개인 소비, 이쪽이 GDP를 지탱해주지를 못한다는 게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네요. 그 다음에 마르키트 측의 의견 들어보시죠. 이번 GDP 결과에서 유일한 승자는 개인 소비 3.3% 나왔죠. 근데 이것도 역시 그냥 최근에 경제 지표들이 날씨 탓으로 워낙에 기대치가 낮아져 있던 상황에서 예상보다 나쁘지 않았던 정도였다. 또한 지난 하반기 GDP 성장의 대부분이 기업들의 공격적인 재고 증량에서 비롯됐는데 그렇죠. 4분기 이미 3분기부터 그랬었죠. GDP
성장률의 대부분이 이제 기업들의 재고 증축에서 이어졌었는데 그 재고가 만약에 안 팔리면 소진이 안 되면은 올 상반기에는 당연히 생산이 위축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그게 소진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아직까지는 조금 지켜보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긍정적인 의견 볼까요? USA 투데이에서는, 기대치가 높지 않았던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평타 정도는 쳐줬고 앞으로는 더 좋아질 것으로 본다. 그래서 향후라는 여기에다가 역점을 뒀고요. 전문가 의견 바로 밑에 인터뷰 내용 들어보실까요? 이코노미스 인텔리전스 유닛. 지난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와 실망이 교차했었던 당시 분위기를 봤을 때 개인 소비 3.3% 정도 증가는 훌륭한 결과였다. 결국 미국 경제 펀더멘털에 대한 자신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소비를 해도 갚을 수가 있다. 이런 희망과 낙관론, 이제 이런 거를 반영하고 있는 게 개인 소비 증가였고, 미국 경제 GDP 성장률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70%라는 점을 감안하면은 올해 2014년 미국의 연간 GDP는 플러스 3% 성장으로 금융위기 이전인 2005년의 최고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아주 뭐 지나친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낙관론을 펼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별 이슈 하나 살펴보시겠는데요. 뭐 시티그룹 뭐 오늘 빠진 이슈 뭐 이런 거는 다 그냥 그 사람들 장사하는데 각자 알아서 할 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 통과한 은행들이 결국은 이제 재정 상태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고 뭐 금리 인상이니 이런 시나리오도 다 견딜 수 있다고 판정이 나다 보니까 주주 가치 이익을 위해서 이제 주주 이익 극대화를 위해서 자사주 매입하고 그다음에 배당에 대한 이 안을 냈는데 그게 거절된 거거든요. 그래서 실망 매물이 나왔을 수 있으니까 평소 우리나라에서 미국 금융주에 따른 코스피 증시 외국인 민감도를 오늘은 생각하실 필요가 없겠다고 말씀을 반드시 드리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개별 이슈 하나 나왔는데요. 우리나라 개인들하고 이제 특히 이제 친밀도가 높은 종목이 2차 전지 관련주인데 이 미국의 테슬라 주가만 내리면은 여지없이 2차 전지 관련주에 외국인 매도 나오고 주가도 내리고 해서 좀 신경이 쓰이는데 오늘 테슬라가 장중에 조금 빠졌거든요.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테슬라 주가 빠지면 국내 2차 전지 관련주 외국인 매도 나오고 우리한테 좋을 게 없었던 게 지금까지였지만 오늘은 그렇게 볼 필요가 없다 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도요. 일단 전기차 대장주가 이제 테슬라잖아요. 미국에. 지난해였죠. 실적 발표 시즌에 이제 즈음해가지고 대규모 리튬 이온 전지 이 생산 공장을 설립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이 기가 팩토리인데요. 이게 바로 이제 리스크라는 이제 월가의 컨센서스가 있는데 전기차 회사가 전기차만 잘 만들면 됐지 배터리 대량 생산은 또 왜 하냐. 이거 좀 오버 아니냐. 이런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네요. 정황은 이렇습니다. 먼저 현재 테슬라에 배터리 공급하고 있고 투자도 같이 하겠다고 했던 파나소닉 사장이 최근에 좀 입장을 좀 뒤집었는데요. 어떻게 입장을 바꿨냐면은 지금 같은 이 테슬라와의 단순 협력 체계가 더 나은 것 같다. 전기차 배터리 수요가 얼만큼 늘어날지 아직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그리고 지금 당장 파나소닉에서 자체 공장에서 만들어서 납품하는 게 크게 공급 부족의 이런 상황도 아닌데 굳이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지고 전기차용 2차 전지 대량 생산 설비를 갖추는 게 좀 리스크 증가다. 이렇게 신중한 입장으로 돌아섰습니다. 근데 테슬라와 현재 사업 체계가 나은 듯하고 리스크 증가 가능성 있고 이게 일본식으로 이 얘기를 해석을 하려다 보니까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지 좀 못 알아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부정적인 좀 의견으로 약간 돌아섰다는 느낌이죠. 그 다음에 이제 월가 현지 애널리스트는 이런 입장입니다. 웨드부시 모간증권인데요. 이번 파나소닉 사장의 발언도 있었고 테슬라의 대규모 배터리 생산 공장 계획은 결국 2차 전지, 이 배터리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라면서 이번 이슈에 대해서는 다소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본다 하지만 장기 전망에 있어서는 테슬라 여전히 아웃퍼폼으로 유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사실은 사실인데요. 테슬라 오늘 주가 보면서 추가 설명드릴게요. 장중에 오늘 2.65% 빠졌고요. 일단 이번 주 보면은 미증시 쭉 흘러내린 것처럼 그대로 테슬라에도 반영이 됐고 테슬라도 어떻게 보면 미국의 대표적인 고베타주 중에 하나잖아요.
뭐 6개월치 그래프를 보면은 이제 누가 봐도 급하게 오른 분에 대한 차익 실현 욕구가 커질 만한 상황도 됐었고 이제 이렇게 보는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이 테슬라 주가가 오늘 이렇게 빠졌다고 해서 국내 2차전지 관련주의 악재냐? 저는 오늘은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차가 만약에 타이어랑 배터리 같은 걸 소모품도 다 직접 생산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다 있죠. 근데 이런 차원에서 이번 테슬라의 기가팩토리 계획이 조금 삐걱거리는 이런 상황은 결국 테슬라가 공급받는 배터리 전기차용 2차 전지죠. 요 납품 선을 좀 다변화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희망으로 저는 오히려 반대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항상 우리가 주말을 앞두고 체크해 봐야 되겠죠. 만약에 주말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 되면 또 할리데이 리스크가 우리를 방해할 수가 있잖아요. 체크해 보죠. 로이터 통신입니다. 제목이 좀 거창한데요. 실제로 이제 저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스텝업 하라고요. 요즘 오바마 대통령의 표정을 보면 뭔가 좀 초조해 보이고 좀 안 돼 보이기도 하고 그래요. 워낙 푸틴한테 몇 번을 좀 당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하도 이제 이 제재고 뭐고 말빨이 안 먹히니까 같이 지금 나가자 이렇게 이제 했는데 참 로이터 사진을 보면 저도 참 의미심장하다고 느끼는 적이 많은데 뭐 이런 사진을 물론 어떤 상황인지는 뭐 모릅니다만은 연합국이여 일어나라. 그랬더니 옆에 이탈리아 총리인가요? 이 사람이. 아니, 제가 필요하면 연락드릴게요. 뭐 약간 이런 느낌의 사진이 지금 올라와 있죠. 그렇다면 우크라이나는 지금 현 주소가 어디까지 와 있느냐? 이 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저렇게 막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서 우리는 지금 돈이 다 떨어져 간다. 그래서 결국은 IMF에다 SOS를 쳤고 IMF가 어떤 곳입니까? 국제 제도권 안에 있는 가장 큰 대부 업체인데 그냥 돈 안 내주죠. 일단 구제금융에 대해서는 오케이라고 했지만 금액을 140억 달러에서 180억 달러 정도로 이렇게 구간으로 놓고 한번 조건을 체크해 봅시다. 이렇게 나온 상황이죠. 그럼 러시아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있느냐? 우리가 이제 독립적 금융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다. 유로화든 달러든 이렇게 자꾸 금융전쟁에서 우리가 이제 피해를 볼 여지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나간다. 구체적인 골자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러시아가 이번에 진짜 마음 먹고 저렇게까지 나가려고 하는데 이제 최근에 한 20명 정도 러시아 정부 고위 당직자들에 대해서 제재 명단을 발표했잖아요. 이 사람들 자산 다 동결한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비자하고 마스터카드 같은 이제 미국계 카드사들은 러시아 내에서의 이 사용을 금지를 한다고 그랬던가 아니면 러시아 국민의 해외 사용을 금지한다고 그랬던가 하여튼 뭐 그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좀 자존심이 상한다. 왜 뭐 눈치를 봐야 되느냐. 이런 식의 이제 입장 표명이 있었다고 하고요. 앞에서 보신 오바마 대통령의 사진과는 상당히 대조적인 표정이죠.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가늘고 길게 갈 것인지 아니면 진짜 우크라이나에서 한판 붙고 정리가 될 것인지 물론 후자의 가능성이 훨씬 더 적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오늘까지 우리나라 이제 3거래일 연속에 이제 급등 랠리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중국이 요즘에 이제 조금 악재로서의 영향력이 좀 많이 약해져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10시 반에 중국 증시가 뭐 어느 정도 하락 출발을 해도 우리가 영향을 안 받고 있는데 이제 이게 윈도우 드레싱이 오늘 다 끝나고 나면 다음 주에 갑자기 또 이제 악재로서의 영향력이 커질 그런 이제 포텐셜이 있죠. 오늘 오랜만에 요즘에 진짜 중국 관련해가지고 좋은 소식 찾기 힘들거든요. UBS에서 이런 보고서가 나왔다고 비즈니스 인사이더 컬럼 보시겠습니다. 그림자 금융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그림자 금융을 예를 들면은 구두 수선점에서 뭐 상품권 같은 거 할인해서 팔고 뭐 이제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옛날 청계천이 막 공구상가다 그 철근이나 구리 같은 거 거래하는데 가보면은 막 그때 당시에 이제 사채업자들이 그 철근깡, 구리깡 뭐 이런 게 있었다 그러는데 이제 중국도 이제 그런 비슷한 형태죠. 그런데 여기 보시는 GDP 대비 섀도우 뱅킹 비율이 중국 같은 경우에 50에서 70%대로 글로벌 전체 섀도우 뱅킹 평균이 117%에 비하면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거는 일종의 이 헤게모니 싸움. 다시 말하면은 뭐 우리나라는 맨날 국권 화폐 사기, 뭐 전 정권 비자금 사기 뭐 이런 거 맨날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정치적인 헤게모니의 싸움을 섀도우 뱅킹이라는 이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바로 이번 보고서
내놓은 UBS 차이나 이코노미스트 의견 들어보시죠. 최근 중국 금융에 대해서 뭐 리만 브라더스 때랑 비슷하지 않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어불성설이다. 왜냐하면 실제 중국 내에 신탁회사나 회사채 발행기관 같은 이런 제도권을 비롯해가지고 섀도우 뱅킹까지 포함하면 이런 신용 규모가 생각보다 과도한 수준은 아니다. 그러면서 최근 중국 정부의 디레버리지 유도, 다시 말하면 신용자산 비중, 그리고 대체 대조표상 부채 감축, 그리고 현금 확보 이런 이 권고 조치가 최악의 시나리오로 이어질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중국 금융의 시스테믹 리스크로 연결될 가능성이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봤고요. 자, 오늘 우리나라 개장 준비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지표 볼게요. 일단 오늘 미 국채 가격은 오르면서 금리는 하락했지만 안전자산 선호 현상에 따른 우리에게 불리하다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지난 고용지표 나오고 테이퍼 지속 추진 우려에 따라서 한번 올랐다가 떨어졌고, 그 다음에 연준 그 FOMC 회의에서 옐런의 6개월 발언에 또 한번 깜짝 놀라서 튀어 올랐다가 지금 해소되는 과정에 있고요. 오늘은 국채금리가 추가로 어제에 이어서 하락한 것을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MSCI 한국지수도 그동안 참 고베타주들에 눌려 있었던 한국 증시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이 발산되고 있다. 이 매력 발산에 외국인들도 눈길을 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 나우 오늘 준비한 내용 모두 나갔습니다. 고맙습니다.